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지루함과 신경계의 진화적 이점이라는 글의 발췌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루함이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인데 그 이면에 이런 과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게 재밌죠. 맞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뭐 아이들은 새 장난감 사줘도 진짜 금방 진료하고 그렇죠. 또 뭐 대학생들은 맨날 그 구내 식당밥 지겹다 하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TV 프로그램도 어느 순간 보면 좀 시들해져 있고 네, 맞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목표는 이 질문,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루함을 느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요. 흔히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 뒤에 생각보다 놀라운 진화적 또 신경학적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핵심 주장은요. 그 해답이 우리 신경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경세포, 영어로는 nerve cells라고 하죠. 이 신경세포들의 작동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 신경세포요? 네. 우리 신경계는요, 어떤 특정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 있잖아요. 뭐 흥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라든지 이런 초기 반응의 강도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그 적응이라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시끄러운 소음도 되게 거슬리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좀 무뎌지는 거?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뭐 감각 수능이나 습관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습거나? 네,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신경계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는 반응을 줄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변화하는 거요? 네, 특히 예측하기 어렵거나 좀 빠르게 변하는 자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응을 예민하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익숙하고 똑같은 거에는 무뎌지는데 뭔가 새롭거나 달라지는 거에는 확 날카로워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딱 지루함이랑 연결될 것 같은 지점인데요. 왜 근데 우리 신경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진화했을까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생존 같은 거랑 관련해서요? 네, 바로 그 점을 이 글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신경계의 작동 방식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조상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옛날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초안이나 숲속 같은 데서 주변 환경은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나무, 바위, 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맨날 보는 풍경은 거의 비슷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딱 감지됐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던 수풀이 갑자기 막 부스럭거린다거나 저 멀리서 뭔가가 확 빠르게 다가온다거나 아, 이런 변화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숨어있던 퓨마 같은 포식자가 나타났다거나 혹 퓨마요? 아니면 반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냥감이 나타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배경 정보들, 뭐 저기 나무가 있네 이런 거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 배경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변화, 나무 뒤에서 뭐가 튀어나왔다? 이런 신호를 훨씬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민감하게 알아채는 능력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일 순 없으니까요. 제한된 우리의 인지 자원을 가장 중요한 정보, 즉 변화에 집중하도록 최적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효율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이 지루함이라는 상태를 이런 메커니즘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해석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뭐 예측 가능한 자극이 계속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지루함은요. 사실 우리 신경계가 의도적으로 전반적인 흥분 수준, 그 민감도를 살짝 낮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경 흥분 수준을 낮춘다. 이게 그냥 에너지를 아끼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반응을 줄이는 거니까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불필요한 자극에 계속 반응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이점은 바로 대비 강화 효과요. 대비 강화요? 네. 비유를 들자면 주변이 시끄러우면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리죠. 마찬가지로 신경계가 계속 높은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미묘한 신호, 새로운 신호를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을 통해서 전반적인 신경 흥분 수준,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본 소음 레벨을 낮춰주면요. 아, 소음을 줄인다. 네. 그 조용해진 상태 위로 새롭게 등장하는 자극, 아까 말한 그 퓨마의 움직임 같은 그런 신호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요. 기준선이 낮아지니까 작은 변화도 더 크게 느껴진다. 네. 혹시 이 글에서 이거 설명하는 비유 같은 거 있었나요? 뭔가 딱 와닿는 그런 거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반딧불이를 더 잘 보기 위해 현관등을 끄는 것과 같은 신경학적 등가물이라는 표현인데요. 아, 반딧불이. 아, 그거 진짜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밝은 현관등이 켜져 있으면 그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이나 마당에 있는 작은 반딧불이 같은 거요. 근데 현관등을 딱 끄면 그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의 그 작은 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함이라는 상태가 우리 신경계가 스스로 현관등을 끄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군요. 주변에 그 익숙하고 변함없는 자극들, 이게 현관등 빛 같은 거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줄여서 잠재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나 신호, 즉 반딧불이를 더 잘 포착하려고 준비하는 상태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지루함은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학적 대기 모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화 감지 준비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기 모드. 네, 계속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일부러 낮춤으로써 뇌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혹은 잠재적인 위협 아니면 기회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 여력을 확보하는 셈이죠. 뭐랄까, 핸드폰 알림 같은 거 너무 많이 오면 중요하지 않은 건 꺼두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야 진짜 중요한 알림 왔을 때 놓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이지 이건 관점의 전환인데요. 보통 우리는 지루하다 그러면 아, 이거 시간 낭비다.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의지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면서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지루함은 그런 결함이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주의력 관리 시스템이고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적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루함을 단순히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환경이 뭐랄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걸 뇌가 이제 인지하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새로운 경험에는 끌리고 또 익숙한 거에는 금방 실증을 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상에서 문득 지루함이 느껴질 때 아, 또 지루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오, 내 뇌가 지금 주변에 익숙한 것들에 대한 반응을 살짝 줄이고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준비를 딱 하고 있구나. 그 반딧불이 보려고 현관등 끈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지루함이 너무 오래가면 불쾌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걸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대체 어떤 신호일까 하고 귀 기울여 볼 수 있겠죠. 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자극이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좀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 안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이 글의 관점은 확실히 지루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줄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경향,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변덕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생존에 꼭 필요했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진화한 우리 신경계의 아주 핵심적인 작동 방식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반복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이고 이걸 습관화라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높이는 변화 감지,
이 정교한 메커니즘이 바로 지루함이라는 경험의 신경학적 뿌리다. 이런 거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게 지루함이라는 경험 자체를 다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더 이상 뭐 견뎌야만 하는 부정적인 상태 혹은 뭐 극복해야 할 나태함의 증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단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능동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루함은 뭐 창의성을 발휘해봐라, 혹은 새로운 걸 좀 배워봐라, 아니면 그냥 주변을 좀 다른 시각으로 관찰해봐라, 이런 뇌의 초대장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뇌의 초대장이라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뭘까요? 지루함이 생존을 위한 오래된 적응이었다. 이걸 아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질문 하나가 딱 나오게 됩니다. 걱정스럽다고요? 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뇌가 본질적으로 새로움과 변화를 계속 찾도록 수백만 년에 걸쳐서 설계되었다면 말이죠. 거의 무한한 수준의 새롭고 자극적인 변화를 그것도 아주 짧은 주기로 끊임없이 제공하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 이 환경과 우리의 그 오래된 메커니즘은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을까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이 되네요. 몇 초마다 새로 고침되는 소셜미디어 피드라든지 뭐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들,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영상들, 우리 뇌의 그 변화 감지 시스템이 거의 뭐 과부하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에서의 변화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드물었고 또 생존에 직접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는 그 양이나 속도 면에서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또 그중 상당수는 사실 생존과는 별 상관없는 좀 피상적이거나 사소한 자극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고양이 영상 보고 이런 거니까요. 네. 과연 우리의 그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이 이런 초고속 초연결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는 자극에 목마르게 만들어서 집중력은 떨어뜨리고 깊이 있는 생각이나 활동은 방해하고 심지어는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던 우리의 지루함 탈출 본능이 역설적에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를 더 쉽게 지치고 산만하게 만드는 어떤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래된 뇌를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일 겁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이 현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뭐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찰이요? 네. 예를 들어 지루함을 느낄 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그 신호의 의미가 뭘까 한번 곱씹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네,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뇌가 변화가 넘쳐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고민의 시작점을 오늘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귀중한 자료를 통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